또다시 이와 같은 도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 이틀째인 10월 9일의 공식 일정은 오전 10시 30분에 미얀마의 독립영웅 묘소를 참배하는 행사로 정해졌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은 모두 하게 되는 의례 행사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의 정부 수행원들과 기자들은 먼저 이냐레이크 호텔에서 아웅산 묘소로 별도 승용차편으로 이동해서 10시 18분쯤 아웅산 묘소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곧이어 10시 26분경 이계철 주 미얀마 대사,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심상우 민주정의당 총재 비서실장,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 등 나머지 수행원들이 도착합니다. 이들의 차량이 태극기를 단 벤츠 차량을 선투 후 앞뒤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묘소에 도착하자 공식 수행원, 기자, 경호원들의 시선이 자연히 이 차에 모아졌습니다.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어 차량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으며 이유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행렬에 전두환 씨는 없었습니다. 수행원들끼리 간단히 악수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각하가 오실 테니 모두 자리에 정렬하자는 이 대사의 말에 수행원들 모두 이열횡대로 도열합니다. 대통령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얀마 현지 수행원들이 착각하여 갑자기 진홍곡이 연주됩니다. 참배 인원들 사이에서 나팔수에 실수를 두고 이제 와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건가? 아직 대통령 각하께서 도착도 안 했는데 쟤네는 모르나 지금? 등의 설왕설래가 오가는 순간 엄청난 갱음과 함께 묘소의 목조 건물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내려앉았고 대한민국 핵심 인사들 모두 건물 더미와 함께 추풍낙엽 쓸리듯 뒤섞여 단 몇 초 만에 주인은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분들의 프로필만 간단히 검색하더라도 한국가에 미친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 위치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한낱 정치인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분들의 국가 내부적인 실적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에 비유하자면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한 장소에서 테러로 인해 희생된 그림과 같죠. 이 테러로 희생된 대한민국 정부 수행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기용한 그야말로 21세기 초까지도 비교할 사람이 없는 S급 정부 핵심 참모 행정가들이었습니다.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법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계 쪽은 서석준 경제부총리,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당시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던 주요 인사들과 경제통들이 한꺼번에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이후 한국 경제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김재익 경제수석의 경우 전두환 정부의 가장 뛰어난 경제정책통이자 사실상 전두환의 경제가정교사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을 통틀어 탑티어급의 경제성장률을 이룬 이유, 또 경제성장률에 따른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던 이유, 전두환이 잘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사. 본인의 무지함을 빠르게 인정하고 본인의 군부 및 정치 라인이 아닌 각 분야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어벤져스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장기 집권에 힘을 더하기 위한 인사였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그 인재들로 인해 몇 계단 더 올라간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겠지만요. 다수의 경제학자들이나 재계 인사들의 의견은 김수석이 생존했었다면 대통령은 바뀌어도 그의 경제적 관념과 전략으로 적어도 일본과 경제력으로 어깨를 마주할 수 있었다고도 추측합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아웅산 테러는 김재익이 사망해 북측에서도 성공한 테러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건의 희생자인 심상우 민주정의당 총재 비서실장은 바로 개그맨 심연섭 씨의 아버지입니다. 사건 발생 직전의 사진을 보면 표정이 굳어있는데 심연섭이 훗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날따라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웠다고 합니다. 평소 심상우 의원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비서 등의 아랫사람들에게까지도 항상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쾌활한 성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막연하게 불길한 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심연섭이 2002년 보수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을 지지선언을 한 이래로 10년 후인 2012년 대선 때까지는 줄곧 보수파 계열에서 정치적 지지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근본적인 동기로 이 사건이 분석됩니다. 폭탄 테러로 인한 한국인의 사망자는 미얀마는 7명 있었습니다. 4명은 폭탄 테러 순간 사망하였고 3명은 테러리스트 검거작전 중 순직하였습니다. 북한은 1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공작원은 총 3명이었는데 신기철 상인은 체포 과정에서 사살되었고 2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자국 국가원수 및 우방국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미얀마의 형법에 의거해 김진수 소장은 1984년 사형이 집행되었고, 강민철 상인은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간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8년 5월 18일에 중증 간질환으로 옥사했습니다. 1989년부터 강 씨와 같이 수감되어 있다가 2008년에 추록한 미얀마 야당 정치인이자 언론인의 증언에 의하면 강 씨는 생전에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2007년 말 북한 대 미얀마 간의 외교가 수복되자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외교적인 사과를 할 것이란 기대를 가졌지만, 북한은 강 씨가 자국민이 아니라며 송환을 거부했고, 남한은 극악한 테러범이라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해서 결국 미얀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 입장은 당시나 지금이나 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던 남조선 인민 스스로의 의거이지 북한이 개입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따라서 강민철은 공화국의 인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모로 명백히 전두환을 노린 폭탄 테러였으나 정말 우연히도 현장에 없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일정에 따르면 10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미얀마 외무장관이 전두환 대통령 숙소인 영빈관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잠시 접견한 후 10시 20분에 묘소로 함께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빈관으로 향하던 외무장관이 탑승한 승용차가 운행 도중에 길바닥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버립니다. 운전기사는 주변을 사방팔방 뛰어다녀 간신히 대체 차량으로 택시 한 대를 끌고 와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이때가 이미 도착 예정 시각이었던 10시 15분이었고 당연히 지각은 불가피했죠. 같은 시각 10시 15분 영빈관에 있던 전두환은 도착해 있을 외무장관과 함께 차량을 타고 묘소로 출발하려 1층 로비로 내려갔으나 외무장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국빈인 국가원수가 로비에서 외무장관을 기다리는 격이 되어서는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 경우 외무장관이 더 미안해할 것 같아 대통령은 그냥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와서 이왕 기다리는 김에 영빈관의 영접 요원들에게 격려라도 하자며 영접 요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4분 뒤인 10시 19분에 미얀마 외무장관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전두환은 격려 인사를 중간에 멈추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격려 인사를 끝까지 했고, 미얀마 외무장관과 함께 묘소로 출발한 시각은 예정 시간보다 4분 늦은 10시 24분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이 우리나라 수행어들끼리 진행하는 묘소 참배이다 보니 스케줄이 조금 늦어도 외교적 결례가 될 일은 아닌지라 굳이 서두르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 스케줄 지연이 전두환을 살린 것입니다. 한편 영빈관에서 선발대로 출발했던 이계철 주 미얀마 한국대사를 비롯한 일부 수행원들은 10시 26분에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계철 대사가 머리 스타일이 대통령과 매우 흡사한 대머리에 안경까지 착용한 상태였고, 또한 태극기를 펄럭이는 의전 차량에서 내려 나머지 선발대 일행들과 함께 묘소로 진입하면서 먼저 도착한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앞열 가운데 자리에 도열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대사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충분히 오인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를 본 아웅산 묘소의 나팔수들은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착각했고 연주를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이 대사가 대통령이 아닌 것임을 알고 이내 진홍국 연주를 중단했으나, 아웅산 묘소 참배 현장을 직접 볼 수 없었던 북한 공작원들은 애초에 폭탄의 폭파 시점을 전두환의 묘소 참배를 알리는 진혼 나팔 소리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진홍국 연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테러를 진행한 것입니다. 스케줄 지연과 함께 전두환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 나팔수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스케줄이 늦었더라도 대통령은 그날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7명의 사망자들이 모두 고위공무원들이었고, 당연히 시신은 엠버밍 과정을 거쳐 비행기로 옹구됐습니다. 사건 후부터 사망자들의 자택에 먼저 빈소가 차려졌으며, 다음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관에도 합동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11일 유해 도착 당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영연봉행식을 연 뒤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설치된 합동영연봉안소에 안치됐습니다. 연결식 전까지 전두환 대통령과 각계 인사, 시민들이 조문 및 분향을 했으며, 동월 13일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장으로 연결식을 치른 후 동작동 국립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지 슐츠 국무장관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자를 살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기백 합참의장, 이기욱 재무부 차관은 필리핀 클라크 미국 공군기지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은 순방 일정을 전면 중단 및 취소하고 바로 서울로 귀국했으며, 이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 미얀마와 같이 순방 일정이 잡혔던 나라들의 방문도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테러를 저지른 북한 공작원들은 군경의 추적을 따돌리며 양곤강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대기 중인 쾌속정을 타고 북한 화물선에 숨어 북한으로 귀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곤강에 도착하니 고속정은 없었고, 그들은 북한 화물선까지 직접 찾아갔으나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처음부터 그들을 구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작원 3명 중 신기철은 총격전으로 사살되었고, 강민철과 김진수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수류탄이 안전핀을 뽑는 순간 터져버려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던지려던 수류탄 2발이 오작동을 일으킨 이유는 북한이 안전핀을 뽑으면 수류탄이 바로 터지도록 손을 써놓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그 당시의 공업 수준이 수류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도주장비, 도주로 모두 없었고, 무기조차도 자폭하게끔 세팅을 해놓았으나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폭발로 팔 하나와 눈 한쪽을 잃은 김진수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 처형되었으나, 역시 한 팔을 잃은 강민철은 북한의 테러를 시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강민철은 카톨릭에 기이해 마테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았고, 북한의 암살 위협에 괴로워하다 2008년 5월 18일 가남으로 인세인교도소 옥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53세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국가 원수와 수뇌부가 전부 사망했으니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을 테고, 이러한 틈을 타 북한이 국지전 이상에 준하는 도발적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를 노리고 저지른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